근데 일각에서는 또 한국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일정 부분은 저희가 뭐 그 시인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학습을 덜 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초반에 뭐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사실 그 고객분들이나 뭐 언론이나 이렇게 주위에서 기대했던 수준이 좀 많이 높았던 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았던 것 같고요. 저희는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그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대에는 못 미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제가 책에다가 내렸던 결론하고 비슷합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게 아무리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차피 하나의 시작일 뿐인 거죠. 시작인데 너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이제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잘 하신 거 있는 것 같고 또 테스트를 좀 해가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맞는 서비스를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글로벌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지역 특화된 이게 서비스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아무리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즉시 잘할 수는 없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츰차츰 배우고 익히면서 이제 계속 성장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죠. 그래서 많은 뭐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좀 점점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뭐 또 동기도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 초기에 구매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딜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.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말씀하셨다시피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.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. 처음부터 사실 뭐 고객 베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고 시작을 했으면 비슷한 퀄리티의 상품이라도 일정 수는 더 많이 팔렸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차츰차츰 모아가면서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고객들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발전을 하자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게 어쩌면 딜이 성사되지 않았던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상품 자체가 고객분들이 봤을 때 그 원하지 않았던 상품이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이게 성사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한 부분 어떤 부분은 맞죠. 저희는 이제 뭐 좋은 상품 속에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상품을 제시를 했지만 고객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으면 그 상품은 이제 또 그 성사되지 않는 건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러면 정말로 무조건 잘 팔릴 것만 올려야 되느냐라는 건 약간 어느 정도의 좀 딜레마죠. 그런데 초기에 이제 기대가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차츰차츰 이제 팔릴지 안 팔릴지 확실하지 않고 우리 한국 고객들에게 친숙하지도 않지만 한번 한국 고객도 이제 느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딜이라면 저희 또 과감하게 생각 안 되더라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. 이건 좀 여담인데 이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이 내부 반응은 어땠나요? 내부에서의 그런 내부에서의 반응요? 일단 그 딜을 진행하신 분, PD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해 하시죠. 좀 섭섭해 하시고, 이거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러시지만, 사실 저희는 뭐 고객들의 뭐 냉철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PD 분들은 좀 고객 베이스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. 좀 우리도 TV 광고도 하고 이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. 그래서 PD분들도 되게 아쉽고 저희도 사실 아쉽죠. 저희는 되게 이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건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워낙 많아졌잖아요.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그룹폰 코리아만의 차별화 전략 같은 거 혹시 있나요? 참 그게 참 많이 저희가 론칭하기 전부터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또 그 론칭 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장 좀 심도 있게 나왔던 질문인데요.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럼 이게 어떤 차별화냐?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
서비스를 가지고 차별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은 물론 언젠가는 이제 그 단계가 오겠지만 지금 단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아직 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아직 문제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. 어떤 고객분들의 어떤 불만들도 많고 어떤 파트너분들에 대한 파트너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 싶은 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게 먼저입니다. 그러니까 막 되게 멋있고 현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는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굳이 차별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,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겠다. 그 부분에서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되겠다. 물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과 이제 또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저희가 고객분들과 파트너분들 연결을 해주는 저희가 비즈니스다 보니까 또 파트너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. 파트너분들에게도 그냥 공동구매를 통해서 많이 팔자라는 욕구만 있으신 게 아니거든요.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시고 뭐 단골 고객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규 오픈을 해서 홍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니즈들을 맞춰드릴 수 있는 어떤 마케팅 플랫폼이 되자라는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것 같고 그것만 잘해도 어떤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역시 신뢰가 가장 큰 차별화다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그룹폰콜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핵심 역량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장점이나 핵심 역량이요? 네. 그걸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성공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데 어떤 고객과의 신뢰라는 부분 그리고 또 파트너분들의 어떤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걸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 포인트고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고객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룹폰 프라미스라는 제도가 이미 있죠.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일단 환불기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차별화가 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공동구매고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양사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어떤 환불기간을 가지고 모든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그 파트너와 고객 간의 어떤 연결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트너분들의 어떤 불만사항들 그리고 고객분의 불만사항들을 어떻게든 저희가 그 만족을 시키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. 뭐 좋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라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사후 처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 아닐까. 실제로 고객분들도 사고 나서 한 3, 4일 이후에라도 7일 안에라도 내가 좀 너무 충동 구매를 한 것 같고 이럴 경우에 그 취소를 하기에 그룹폰 사이트가 가장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7일이 넘었지만 내가 사용하고 좀 불만이 있을 때 또 그 불만을 좀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걸 느끼신다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계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신뢰와 로열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좀 말이 길어졌는데 또 파트너 매니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그냥 하나만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한 뭐 그룹폰 나우라는 서비스만 봐도 여러 가지 마케팅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. 그룹폰 나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 종일 팔고 그 다음에 한 3개월, 6개월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이 이제 한가한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재고가 많이 남아서 이걸 빠른 시간에 좀 소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니즈들을 이제 좀 풀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들이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플랫폼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
있죠. 그런 측면을 좀 반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파트너분들도 그룹폰을 좀 더 신뢰를 하고 같이 윈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고 신뢰를 하실 것 같고, 또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어떻게든 만족을, 좋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으로 7일 환불이라는 것과 그룹폰 프로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핵심 역량 부분이 가장 또 강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제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업체들이 뭐 기업 이런 쪽에서 보면 많잖아요. 네,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, 이제 그 반대로 그 단점도 있을 거예요. 네. 그룹폰 코리아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룹폰 코리아의 단점이라고 하면,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좀 단점은,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라는 게 그냥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고,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경쟁업체들은 1년 이상 어떻게 보면 차츰차츰 커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단단하게 갔다면, 저희는 좀 후발주자로서 늦게 출발한 부분,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초반에 어떤 실수도 있지 않았나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국내 고객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겸허하게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고요. 네. 근데 또 후발주자이면서도 네. 후발주자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벌써 확 치고 올라왔잖아요.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글로벌 기업, 글로벌 그 그룹폰의 후방 효과라든지 또 언론의 뜨거운 관심, 그럼요.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요소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제가 볼 때 단점이라기보다는 기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 단점을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알고 있더라도. 개인적인 단점을 얘기하기 참 쉽지 않죠.